안녕하세요. 미쿡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유튜버 커뮤니티가 시끄럽습니다. 뭔가 시청자 수는 끌어올려야겠고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비교 불가한 뭔가를 자랑해야 주목받는 유튜브 생태계의 특수성이 이런 괴물들을 낳지 않았나 합니다. 그 뒤 구독자들의 밀려오는 배신감과 허탈함, 상심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막 시작하는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진짜 미국 사는 미국인이 맞냐? 여권 인증해라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미국은커녕 비행기도 안 타본 토종 한국인이 어디 고시원에 앉아서 소설 쓰고 있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국의 총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침 어제 가까운 지인과 함께 건 레인지에 가서 총도 쏘고 왔고 요즘 미국의 총기 구매자가 폭증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괜찮은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을 쏴 본 것도 어제가 딱 두 번째로 10년에 한 번 꼴이 되겠네요. 10년 전에 AK-47으로 쏴보고 어제는 제가 군대에서 사용해본 M16과 같은 모델 라인인 M1A4와 권총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같이 총을 쏘러 간 지인분께서 말씀하시길 요즘 총알을 주문하면 내년에 딜리버리가 될 정도로 온 미국이 개인보호 차원에서 총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총기 소지가 법으로 금지된 한국에서는 미국의 총기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압도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미국의 총기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기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지난 20년간 딱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오던 첫 해에 엄청 큰 총기 사건이 터졌었죠. 마침 그 해에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 둘이 이 영화 주인공 니오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교실에 들어가 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인이 총기를 난사한 거와 가장 최근에 라스베가스 호텔 고층에서 밑으로 난사한 사건들입니다. 같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던 게 현실입니다.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말이죠. 여담이지만 9.11이 터질 때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생생한데 화요일 아침 9시쯤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펜타곤 위로 올라오는 검은 연기 그림자를 보고서도 학교 휴강 되겠네 라는 느낌이 전부였습니다. 그땐 유학생 신분이니 뭐 이 땅에서 테러 터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 이게 다였죠. 철없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가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요즘 같은 폭동 소요 사태가 터지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여기 총기에 대해 다루는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다들 너무 그럴듯하게 말씀들을 잘 하셔서 나도 총을 꼭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한국 여성분들은 보통 총기 구매를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집안에 있던 총기 오발로 어린애들이 사망하는 뉴스를 많이 접해서 초딩이 있는 집안 가장으로서 별로 탐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유튜브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미국 총기 문화의 근원은 헌법 2조를 언급합니다. Second Amendment라고 흔히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규 군대가 없던 시절에 영국군에 대항해 싸운 민병대를 언급하며 국가가 위협받을 때 총기를 들고 대항할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 미국 선조들의 저항정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총을 들고 분연히 일어난 그 상황이 말이죠. 아마 3.1 운동에 참가한 선조들과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마디로 총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되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미국 선조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200년이나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생긴 조항입니다.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업적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우선 미국의 정규군은 전 세계 최강입니다. 흔히 국방비에 천조를 써서 천조국이라 하죠. 미국이 외국 군대로 본토가 유린당한다. 그래서 총기를 든 미국 시민이 필요하다. Never say never 라고 한다지만 아마 이 문구에는 예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총기 자유 허용의 근거를 수정 헌법 2조로 든다는 건 세월이 흐를수록 차차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수정 헌법 2조를 없애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총기협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NRA라고 하죠. 아마 워싱턴 DC에 위치한 러비스트 그룹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회원 수도 엄청나고 미국 정가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총을 한 번이라도 쏴 보신 분들이라면 총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절대 부정하시지 못할 겁니다. 총은 물론 위험한 물건이지만 안전하게 다루면 이거보다 든든한 천군 만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9.11에 전화만 걸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대다수 선량한 미국 시민들도 이번 폭동 소요 사태로 믿을 건 자기 서랍에 넣어둔 권총밖에 없다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럼 공권력을 더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텐데 요즘 몇몇 주들을 중심으로 경찰을 해체하라는 움직임까지 보일 뿐 아니라 미국 이 큰 땅덩어리를 공권력으로만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도 911을 부르면 15분이 걸립니다. 범죄는 7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어떨까요? 한반도만한 땅에 한국의 일개 시 인구보다 적은 주들이 서부에 즐비합니다. 거기 주민들은 몇 분 만에 경찰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인들은 흔히 An armed society is a polite society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두려워하죠. 서로 어떤 데미지를 줄지 알기 때문에 자제하고 또 자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도 총을 소지하고 있는 걸 안다면 서로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총기 규제가 심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총기 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미국 총기 문화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저도 살아보고 20년이나 걸려 이해했을 정도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흔히 총기 사고 기사에 달리는 댓글이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인데 미국이 총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다 한들 미국인들은 총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쏜 총성 때문에 아직도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군요. 그럼 전 이만 총총총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 and have a great day.